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근무하던 식당 사장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힘들어서 월급 보장이 힘들다며 이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전화로 앞으로 5일 정도의 시간을 주겠다며 새로운 직장을 찾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가게에 남아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월급을 주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이에 억한 마음에 손님과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해고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당장 길거리에 내앉는 것도 억울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고 통보하는 사장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요즘 너무 어렵다 보니까 좀 이런 일이 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문자로 통보를 받으셨어요. 5일 안에 자진 퇴사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근로기준법에 이게 뭐 올바른 행위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지금 상담자분께서 주신 내용을 보면 문자에 앞으로 월급 보장이 힘드니까 이것저것 좀 알아봐라 5일 안에. 이건 이제 해고 통보라기보다는 자진 사퇴 권유죠. 자진 사퇴.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자진 사퇴를 권유하는 거는 뭐 이거를 금지한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사업자가 자진 사퇴라고 하는 거는 사직 권유. 사직 권유라고 하는 건 사용자가 그러니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오케이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를 권고사직이라고 하는데요. 권고사직은 나중에 실업급여를 탈 수는 있습니다. 자발적인 사직은 안 되지만 권고사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입증이 되면 그 고용보험법상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는 하나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후에 전화로 앞으로 5일 정도 시간을 주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5일 안에 나갈 것을 요구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그만둬라 뭐 이런 거는 아니었으니까 해고에 해당하는 건지 아닌지 좀 애매하기도 하네요. 네, 좀 애매하긴 하지만 만약에 근로자에게 퇴직 의사가 전혀 없었다면 전혀 없고 자기 의사는 분명하다. 이제 나가라는 게 이제 자기는 더 이상 협의 여지가 없다라는 게 분명하다면 이제 해고로 볼 수가 있는데 해고 예고 통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해고 절차는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제 해고 관련 규정에 적용해 있었는데 약간 예외는 있는데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당 해고에 대해서 이 근로자가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해고 절차에 있어서는 30일 전에 예고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 해고 예고 통보를 5일만 만약에 부여한 것이다 라고 본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데 다시 예외가 나오는데 그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해고 예고 규정도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몇 개월 근무를 했는지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30일 전에는 통보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사장님이 일자리를 당장 찾지 못해서 계속 출근을 하더라도 뭐 급여를 보장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주지 못해서 지급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나중에 뭔가 다른 방법으로 급여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질문 자체가 문자에 뭐 5일 안에 다른 데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계속 그 이후로도 계속 일을 하면 내 경제사정상 월급을 주지 못하고 손님과 트러블이 있으면 그냥 당장 해고할 것이다. 이렇게 문자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일을 계속 한다. 이 해고도 사실 이제 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30일까지는 내가 버티고 좀 일을 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해고 예고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건 기간도 필요하고 또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천재전부두의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마도 지금 그런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아 보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했는데 급여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체당금 제도라는 게 소액체당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2019년도 7월 전까지는 금액이 상한선이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2019년도 7월경 이후부터는 상한선이 1000만 원 정도 돼서 퇴직일 전에 3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나중에 퇴직해서 한 2년 이내에
소송을 통해서 체불임금 확정 판결을 받아서 예. 고용노동부에 먼저 신청을 합니다, 국가에. 그러면 내가 그 부분에서 먼저 받고 고용노동부 정부에서는 나중에 그 회사 고용자한테 구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계속 일을 하다가 체불임금 되셨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문제로 뭐 해고가 됐다라고 하셨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업수당도 받으실 수 있고 체불임금,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네요. 뭔가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해고 예고 수당 잠깐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뭔가요? 네, 이제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23조 1항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해야 되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그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면 이 사람이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이제 생계비를 보장해서 어려움을 완화해 주자 이런 취지에서 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유예 기간을 주지 않는 대신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 그것이 해고 예고 수당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셨는데 충분히 지금 뭐 대처할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고요.